하이브 시총이 지금 한 1조 가까이 빠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1조가 빠져 있지만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민 대표를 SM에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그때는 사랑했겠죠.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입니다. 하이브판 클리닉 사랑과 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 찬탈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하. 자, 지금 하이브 쪽에서 네. 그 얼마 전에 그 중간 감사 보고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네. 거기서 제시했던 그 카톡. 카톡이 있어요. 어도어 경영진 그 3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올해 4월 4일 오간 대화다. 여기 이제 민 대표입니다. 시끄먼 게. 어도어의 부대표가 이제 어도어는 이 사진이 전부 그 민 대표의 그 우호적 인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를 하고 나머지 2명은 하이브 쪽이 그 이 사진에 참여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브 쪽이 다 빠지고 어허. 두 사람 다 민 대표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부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 1월 달에 미니진이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엑시트를 한다. 그러면 23년도, 24년도, 2개년도 평균 영업 이익을 계산을 하면 풋옵션을 행사해서 한 1,000억 정도 캐시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엑시트를 하고 뉴진스 권리 침해 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그런 소송을 진행을 하고 미니진은 엑시트를 하게 되면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 어도어의 기업 가치가 폭락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뭐 뉴진스 권리 침해 소송에서 뭐 뉴진스 흔들흔들하고 뉴진스 엄마라고 하는 미니진 엑시트를 해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쵸. 엔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엔터만큼 사람인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 맘과 뉴진스 그 자체가 이제 엑시트를 하고 흔들어버리면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다는 거죠. 그 미니진한테 돈을 대줄 수 있는 외부 투자자를 구하고, 어도어는 거의 빈껍데기 수준으로 갔으니까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하이브도 이게 적절한 가격에 그냥 팔아버리자. 어차피 뭐 뉴진스는 완전히 그 미니진과 이렇게 그냥 일체 한 몸 다름없으니까 적절한 가격에 팔아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이브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 대표는 대표이사가 되면서 캐시아웃한 돈하고 뭐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 이거하고 이제 합쳐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다 살 수도 있고 일부만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51% 지분 이상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명세상부 환영하는 건데. FI를 우호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 어도어의 주인이 되는 거죠. 민 대표는. 자, 이게 이제 복잡한 용어들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더 빠져가지고 엄청 마지막 바닥에서 쉽게 그냥 다시 사겠다라는 거예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민 대표는 이건 철저하게 사담이다.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다. 이 카톡의 전후 맥락이 없이 이것만 제시를 해놨는데 네. 우리가 이런 농담을 사담을 많이 했다. 했는데 이건 철저하게 이제 사담이다. 우리는 뭐 앞뒤 맥락 없이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게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의 날개를 좀 펼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카톡 내용을 단순히 사담으로 전혀 실행할 의지가 없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치면서 뭔가 오랫동안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본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이브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네. 의도된 계획이네요. 네. 그리고 주가를 빠뜨릴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네. 나가면은 이거 껍데기가 되니까 네. 그럼 나중에 싸게 사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박이라고까지 했으니까. 네. 뭐 민 대표는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이브에서는 이게 한두 번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여러 달 동안 이와 유사한 대화를 계속을 했고 그게 네. 카톡 대화록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톡을 보낸 부대표라는 사람이 일단은 회계사고, 공인회계사고, 하이브에 근무를 할 때 하이브 상장 업무도 했고, 다수의 M&A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구상을 했는 거를 그냥 단순히 사담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사담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그 민 대표는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다. 회사에 이걸 작성한 부대표를 그 하이브에서 그 좀 회유를 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너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그 법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너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 부대표로부터 어떤 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획득한 그 정보를 앞뒤 맥락 없이 그냥 툭 던진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전혀 실행할 의지도 없었고 구체적인 플랜을 짠 것도 아니었다. 일반인들은 그냥 카톡에서 뭐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외에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면 뭐 여론전을 제기를 한다, 뭐 소송전을 벌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 자료도 있고, 그 뉴진스가 5월달에 컴백을 하니까 뉴진스가 컴백하는 시점에 회사를 압박하게 되면 굉장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뭐 그런 이제 표현이 담긴 문건도 있고 해서 경영진들이 나눈 사담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예,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올해 이제 1, 2월달에 주주간 협상이 이제 진행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주주간 그 협상, 재협상 당시에 그 민 대표가 전속 계약권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그때 하이브 쪽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속계약권 지금 어도에 그 전속되어 있는 그 아이돌은 그 뉴진스 있잖아요. 뉴진스. 그러면 뉴진스의 전속계약권에 대해서는 원래는 뭐 엔터 회사의 전속계약권은 그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냥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그 전속계약권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 이 부분이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어떤 그 뉴진스의 전속 계약권을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면서 자기가 어도의 경영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 2월 달에 주주간 그 계약 재협상 당시에 전속 계약권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 대표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해명 자료를 해명 자료를 낸 걸 보면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한 건 맞다. 맞는데 뉴진스 대비 과정에서 나왔던 하이브의 매우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좀 독립적으로 어도를 경영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이지 뭐 어도의 경영권을 차지를 한다든지 나가서 한판 차리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이 너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하이브의 그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이 반박 그 문을 오늘 아침에 이제 낸 건데 하나, 둘, 셋. 이거 보고 오시느라고 좀 늦었어요. 네, 이거 좀 보면서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민 대표 그 홍보 대행사에서 보내온 건데 아마 민 대표하고 그 법률 대리인, 그 법무부 세종 쪽하고 같이 그 협의해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 홍보 대행사에서는 이제 배포를 한 건데 경영권 탈취, 어불 뭐 성설이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이브는 상장회사인데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거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더 회사를 좀 해롭게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가 좀 내밀하게 진행돼야 될 어떤 감사권 발동 내용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떠벌리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하이브는 하이브 나름대로 또 주장이 있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우리가 감사권 발동을
밖으로 알리기 전에 내사를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어떤 경영권 그 탈취 확보 계획이 의도와 경영진들 사이에서 수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그 아일릿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 대표의 그 빌드업 차원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문건에서 여론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그 민 대표의 이런 그 행태들을 밖으로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민 대표 쪽에서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어차피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획득할 수 있는 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감사권 발동 사실을 선제 알리게 공격을 한 되었다.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노예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민 대표의 반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배수 이거는 그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이었고, 차후에 그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재반박 자료에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랑과 전쟁 한 편을 일단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4주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하이브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엄청 싸워가지고 끝장을 볼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인가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번 사태 터지고 나서 하이브 시총이 지금 한 1조 가까이 그 빠지는 떨어졌죠. 걸로 나와 있는데, 하이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진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1조가 빠져 있지만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엔터 전문 기자도 아니고 하이브를 뭐 집중적으로 또 봐왔던 사람은 아니고, 다만 이번 사태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하이브를 탐구를 많이 했고, 그 전에도 이제 좀 몇 번 하이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하이브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 어차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뭐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의도의 이사진은 지금 민 대표를 포함해서 그 측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임시주총을 개최를 하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민 대표 쪽에서 스스로 그 이사회 개최 결의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임시주총이 본인들을 해임하는 주총이 될 텐데, 그 주총을 열기 위한 그 이사회를 굳이 그죠? 내 손으로 할 필요는 없죠.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이브가 사용한 방법이 의도의 감사. 의도의 감사는 하이브가 선임한 사람이거든요. 감사가 이사회 소집권을 발동을 해서 이사회를 열게 하고, 그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그 결의를 하게 해서 임시주총으로 가는 방법을 일단 썼어요. 그렇지만 하이브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 감사가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해도 그 민 대표 쪽에서 응하지 않을 걸로 봤기 때문에, 근데 민 대표 쪽의 법률 대리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가 그 이사회 소집권을 요구를 하는 것은 상법에는 나와 있지만 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한 주총을 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거다. 감사로서 해야 되는 그 업무와 관련된 그 안을 주총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을 감사가 요구하면 그것은 합법한 것이나, 어떤 그 판례를 보면 지금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주총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이사회 개최를 감사가 소집권을 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하다 그러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서울 이제 서부지법에서 그 하이브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법원에다가 바로 그 대주주로서 임시주총 그 소집 그 허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어제 첫 신문 기일이었는데, 민희진을 대리하는 그 세종 쪽의 변호사가 5월 달에 이사회 열어서 5월 말쯤에 임시주총 열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열리긴 한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열겠다. 아마 세종 입장에서는
회사의 대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하면 이거는 법원이 허가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임시주총이 열리니 그냥 그냥 이거 민주당 가지고 쪽에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이사회 열어서 임시주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임시주총 결의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날짜는 정해졌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 4주 후에네요. 그죠? 네네네. 아마 4주 후에. 진짜로 임시주총이 열리고 네. 그때까지는 계속 뭔가 이야기도 하고 네. 서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려고 했다가 네. 살짝 보여줬다가 꺼냈다가 뭐 했다가 네. 그냥 뭐 싸웠다가 막 난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클리닉 사람과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민 대표를 SM에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그때는 사랑했겠죠. 그쵸.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 사람과 전쟁, 하이브판 클리닉 사람과 전쟁. 뭐 제목 나오나요? 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네. 이제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희 또 이호석 아카데미잖아요. 네네. 이 사건을 제대로 공부하면 네.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와 관련된 네. 공부를 할 수 있겠다. 네, 네. 이게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 용어만 설명해도 이것만 알아도 예.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당사자는 좀 힘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건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뭐 이제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간 계약에 들어가는 뭐 풋옵션, 콜옵션 조항, 경업 금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잘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었고 엔터 회사들은 이렇게 주주간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엔터 회사가 다른 엔터 회사를 그 M&A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이 M&A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 보면 주주간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대체적인 내용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내주셔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저는 쫙 이해가 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 한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뭐 엔터 산업 전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리 봐도 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4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주 후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